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어떤 이런 수업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어떤 뭐 특히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지를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이제 외부 강의 때는 좀 그런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래서 사실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많이 담지는 않았고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아마 이후에 기회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각자 또 처한 지금 이제 사장님들께서 처해 있는 또 어떤 비즈니스 상황이 좀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좀 얘기를 많이 또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할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 또는 뭐 공부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뭐 그런 기법 같은 거는 들어봤죠. 예? 기법. 기법은 들어봤다라는 게 이제 뭐 공부를 따로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책을 뭐 읽어보셨다든지? 예. 교육을 들어봤죠. 교육을 들어보셨어요. 그럼 교육은 어느 정도 좀 들어보셨겠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러면 그 교육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들으셨나요? 뭐 네. 여기도 보니까 4P, 네, 그런 얘기들, 그죠? 기본적인 얘기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일반 강의에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뭐 테크닉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또 설명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얘기를 들으시다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업과 뭐 연계해가지고 뭐 질문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해주셔도 좋고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고민을 하다가 마케팅 마인드라고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 기술 창업을 하시는 걸로 그죠? 기술 기반된 창업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이테크 관련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학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는 지금 지식과 마인드는 어느 정도 당연히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오신 이유는 보통 그 공학 쪽을 하신 분들이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 그죠?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택하는 게 이제 차후에 뭐 MBA를 간다든지, 그죠? 경영학을 따로 뭐 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따로 이제 독학을 하시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강을 아마 하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어떤 갈증을 계속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뭐 1시간 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을 뭐 설명하는 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좀 만나 뵈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케팅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일단 그걸 할 시간이 없다. 다른 일이 지금 그리고 그걸 할 사람도 없다. 시간과 돈도 없고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다른 일 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당장에 시급한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마케팅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간곡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컨설팅만 얘기 듣는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직접 마케팅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아마 글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좀 공감이 되세요 혹시?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 괜히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마케팅이 정말 제 얘기 듣고 필요하구나라는 건 아는데 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마케팅은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네.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요즘에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하는 교과목 중에 이제 하이테크 마케팅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테크 기업에서도 그 예전에는 어떤 기술 중시의 문화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나 비즈니스가 오히려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마케팅이지. 굳이 뭐 우리가 어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어떤 기술 중심의 어떤 문화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글쎄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이제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강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피터 드러커는 혹시 다 들어보셨죠? 드러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두 가지의 기본 기능이 있다. 하나는 혁신이고 하나는 마케팅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과 혁신만이 결과를 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시는 일이 혁신과는 관계 있는 일이시잖아요. 그죠? 혁신과는 관계가 있고 거기에 마케팅도 같이 가야 된다는. 네. 그래서 마케팅과 혁신만이 결과를 낸다. 실례지만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혹시 장비 개발해서 예 팔고 싶죠. 어떤 장비? 네? 골프 관련. 골프에 그러면 그게 B2B 쪽인가요? 아니면 B2B도 되고 B2C도 되고 골프 장비 관련된. 오늘 이거 촬영할 때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촬영하기 때문에 네. 다 끝나고 난 뒤에. 편집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집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아니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만 좀 그러면 어떤 쪽에 제가 또 저희는 예, 그 인공지능 기반에 기반의 예, 제조에서 이제 예, 그런 제조 데이터가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제조 산업에 좀 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러면 이제 데스크가 있고. 기업이 대상인 거죠. 기업이 이제 B2B 쪽. 예. 예. 그럼 사장님께서 저는 이제 LNG 연수가스가 예, 밖에 나오면서 국민 건강하고 환경하고 상당히 안 좋은데 현재 그냥 배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국민 건강에도 좋고 예, 환경에도 좋은 그런 최고의 세계 최고 기술을 제가 발명을 해서 등록이 됐고 예. 그거 관련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은 대상 고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일차적으로는 이제 국민이지만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이 좋아도 국민요? 예. 일반 소비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민. 예. 그럼 주민들이 돈을 내고 그걸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공익적인 거죠, 지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제 시설과 관계 있는 건설 회사라든가 또는 이제 공주닥트 회사라든가 또는 이제 시공업체들 그러면은 하지만 예. 다 이제 시설비가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업이 어쨌든 소비자, 1차 소비자이신 거죠. 당연히 그걸 누리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적으로 사업 대상은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네. 되신 거죠. 그럼 이제 이 두 분은 B2B고 이제 B2C나 또는 B2B 쪽으로. 예. 하여튼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일단은 고객이 누구냐, 나의 사업 그 소비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마켓은 시장이죠. 마켓과 ing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고객,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시장을 대상으로 이 마켓이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지금 이제 그 R&D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뭐 A&D를 통해 갖고 기술을 뭐 사다가 하실 수도 있고 R&D를 하셔서 개발을 하신 경우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근데 그 기술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뭐 B2B는 좀 논외로 하고 B2C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은 근데 솔직히 어려운 기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반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뭐 좀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얘기도 할 텐데 기술 수용주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얼리 어답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얼리 어답터나 또는 뭐 이노베이터들, 그러니까 혁신자들 그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80 몇 프로 정도는 기술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어떤 기술을 썼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소비자한테 야 이런 기술이 좋은 기술로 이걸 만들었어 가 끝이 아니라 이 기술로 당신이 입을 혜택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게 마케팅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근데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뭔가 여기 ing 나와있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 그래서 제가 왜 거기서 마케팅 마인드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건 뭐 마케팅 테크닉이라기보다는 마케팅 마인드다. 그러니까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소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마인드가 일단은 되셔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 테크닉들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내가 더 해서 그죠? 또는 뭐 계속 어떤 아까 뭐 요즘에 뭐 유튜브도 잘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또는 뭐 좀 시간 내셔갖고 어디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교육기관에서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고 그죠? 그게 이제 먼저 우선이 된다는 건데 그것만 되면 마케팅은 제가 봤을 때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게 마케팅이고요. 근데 누구나 이 진입 장벽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지금 공학 그죠? 어떤 기술 개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죠.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케팅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되게 쉬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할 수 없는 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갈리냐면은 마케팅을 우리가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예전에 들었던 얘기 또 하네. 어딘가에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는 얘기는 어쨌든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그죠?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여기 피터 드러커가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고, 근데 그 혁신을 잘해서 정말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좋은 기술 개발을 했지만 이걸 사람들이 몰라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근데 그 몰라주는 고객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이걸 사주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고객들은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고객들은 우리 기술에 별로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내가 좋은, 아까 뭐 말씀한 골프 장비를 또는 뭐 그런 좋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뭐 AI,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 놓으면 특허까지 받아가지고 하면 소비자들이 좀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우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하고 이거하고 비즈니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비즈니스 중에서도 마케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냉정하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걸 기술로 얘기를 하면은 더 못 알아듣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다만 이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다. 그 소비자들을 관심을 갖게 하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혜택, 베네핏이라고 하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알리고, 그죠? 그리고 알리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주요 목적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의, 특히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마케팅은 소비자의 인식과의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별로 우리 제품에, 우리 기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 만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줄 만한 소비자들이 훨씬 많아요. 제품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뭐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예전에 이제 그 60, 70년대 그때 상황이죠. 그때는 열심히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 절감을 하고, 그리고 제때 공장 가동해갖고 밤새가지고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내가 좋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갖고 어떤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경쟁자들이 항상 잘 된다 싶으면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됐냐면, 예전에는 기업이 소비자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요. 제가 이따 간단하게 그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훨씬 우위에 있었죠. 그 공급 중심의 어떤 산업일 때는.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훨씬 우위에 있고요.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왜 그렇겠어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예전보다. 더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보에 쉽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더 훨씬 똑똑해지고 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지금 당연한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럼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또 많은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또는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는데 협회에서 얘기한 정의는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마케팅 협회, 마케팅 학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선택의 영향을 누구의 선택?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우위에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죠? 소비자가 더 파워가 센, 그죠? 지금 B2B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B2B도 지금 이제 하시려면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그 경쟁 업체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을 써내야 이제 따내게 되는, 물론 수의 계약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죠? 경쟁을 분명히 이제 B2B에서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어떤 우위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가치 실현 프로세스다. 소비자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비자는 기술이 뭐냐, 이게 어떤 기술로 어떤 첨단한 기술로 했느냐 별로 관심 없다.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거에 이제 주로 관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학부 졸업하고 7년 실무 경험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때 이제 7년 동안에 이제 마케팅 실무를 좀 이제 실무를 이제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실무자로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또 강의도 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건 뭐냐? 가장 나한테 가치가 있고, 가장 혜택을 주는 게, 나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마케팅은 소비자의 인식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할 수 없는 게 마케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의 인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곁을 잘 내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고, 지인이죠. 그러니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지인 정도, 지인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낯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 말씀드렸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광고라든지 이런 자극에 막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TV 틀면은 여기저기서 광고 나오고, 또 지나가다 보면 5개 광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극들 다 어때요?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관심 없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제가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떤 거냐면 인지적 구두쇠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지적 구두쇠가 뭐냐면 나의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해서 쓰려고 하는 게 인지적 구두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뇌가 전체 몸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세요? 뇌의 어떤 무게가? 뇌의 무게가 한 1.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한 70kg 성인 몸무게로 따지면 한 2% 정도 차지합니다. 뇌가. 근데 뇌가 사용하는 전체 여러분들 열심히 밥 먹고 하시잖아요. 그 섭취량의 그러니까 전체 그 쓰는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뇌가 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일 되게 열심히 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면 그때 막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단 거 땡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뇌를 많이 쓰면 아까 2%밖에 차지 않았는데 20%를 이상을 쓰기 때문에 배고프고 그죠? 그리고 단계 땡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2% 차지하는 게 20%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뭐 갈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갈등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삼성카드 광고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이나영 나는 아무 생각하기 싫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아무 생각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그게 딱 그걸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카드 여러분들 보면은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고 쓰는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 구두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소비자들도 인지적 구두쇠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광고라든지 무슨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많은 정보에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케팅이 어렵고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런 자극은 지금 또 특히 온라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온라인 정보도 엄청나게 지금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피터 드러커가 또 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의 목적은 영업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영업도 넓게 보면 마케팅의 이제 어떤 하나의 일부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영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자, 마케팅이라는 건 아까 이제 잘하면 자,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영업을 지금 직접 하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게 이제 이상적인 마케팅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 구매해 주세요라고 찾아가지 않아도 제 발로 이제 찾아오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이다.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케팅의 목적은 영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넓게 보면은 사실 인적 판매, 세일즈죠. 세일즈도 이제 마케팅의 일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어쨌든 생각한다면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걸 왜 넣었을까? 이게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왜 마케팅이 최근에 더 중요해지고 있느냐,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 생산 개념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아까 저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품을 만들면 다 팔리던 시대예요.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마케팅이 필요 없었던 시기 또는 마케팅 자체가 이제 생산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저가에 비용을 절감하고 빨리 생산하는 거. 예전에 이제 무슨 포드 자동차라든지 그렇게 뭐 저가에 똑같은 모델로 제품을 빨리빨리 생산하는.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기 코로나 때 마스크가 그런 사태가 났었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스크, 뭐 디자인 예쁘고 이런 거 필요 있나요? 빨리빨리 그때는 이 디자인이 좋고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품이 부족하니까 사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때는 굳이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수한 제품을 선호한다. 제품 개념. 이때부터 조금 이제 어떤 마케팅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경쟁 관계를 좀 볼 때 보면 우리가 제품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송곳 같은 경우 송곳 회사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송곳 회사의 경쟁자. 내가 송곳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송곳 회사가 경쟁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경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경쟁이라는 건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품 관점으로 보는 거. 여기 미국 철도 얘기했는데 자, 아까 송곳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송곳이 뭐 할 때 쓰는 도구죠? 송곳이 뭔지는 아시죠? 네. 뭐 할 때 쓰는 건가요? 뭔가 박을 때 좀 예? 그렇죠. 구멍 뚫는 거죠. 구멍 뚫는 거. 자, 그러면은 소비자 왜 이 얘기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왜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그냥 송곳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송곳 만드는 회사 사장이에요. 그럼 나의 경쟁자는 누구로 봐요? 다른 B, C 송곳 만드는 회사들이 경쟁자입니다. 그 제품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소비자가 송곳을 왜 쓴다고요? 구멍 뚫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송곳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뭐가 어떤 걸 써도 되나요? 전기 드라이버. 그렇죠. 드릴. 전동 드릴도.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송곳에 이제 딱 제품에 매몰돼 있으면 경쟁을 협소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쟁은 근데 그렇게 저희 특히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소비자가 이걸 왜 하느냐, 왜 쓰느냐 그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케팅의 어떤 마인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 예전에 미국 철도 산업이 쇠퇴한 이유가 뭐냐? 거기 이제 민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철도 산업의 만약에 제품 관점이다 그러면 내가 A사의 철도 산업 대표예요. 철도 기업 대표예요. 그러면은 경쟁자는 누구예요? B사, C사의 철도 기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철도 왜 타는 거죠? 나를 이동시켜주는 운송의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 자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비행기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 쪽에 이제 먹힌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철도회사 사장이 다른 철도회사만 경쟁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순간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타자기도 써보셨죠 예전에 타자기도 같은 운명을 맞은 거죠. 타자기 만드는 회사가 다른 타자기 만드는 회사를 경쟁자로 왔다. 근데 타자기는 뭐 하는 거죠? 문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서 만드는 도구, 컴퓨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또 제품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 시장을 협소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만든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의 혜택이 뭘까?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서 대체 관계, 이걸 대체해주는 대체제가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실 때, 그때 단순히 우리 그 제품,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제품, 서비스, 이거하고 동일한 제품, 서비스 형태만 보면은 이제 시장은 협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이걸 어떤 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좀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광우병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은 타격을 입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있겠죠. 어떤 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을까요? 네? 예? 국산 소고기, 그쵸. 한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산 한우가 아니라 돼지고기 소비가 더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소비자들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고기 이렇게 보면은 좁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 관계로 봐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우리 거를 그냥 같은 제품 서비스만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에 뭐 보니까 소비자들이 뭐 어디 외식하는 거 대신에 어디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더라. 그러면은 영화하고 외식업하고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시간을 대체를 봤더니 그냥 다른 극장을 가려고 갔다가 닫았으면 다른 극장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외식을 더 많이 하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 너무 이제 시장을 좁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그 세일즈 개념인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 불필요하다, 하게 만든다라는 근데 여기는 좀 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이미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영업하고 사실 마케팅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영업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서 야 이거 좀 사라, 이거 좀 내 거 사줄래요? 이런 개념인 거고요. 마케팅 관점까지 들어간다면 마케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제품 기술 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제품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 관점을 넣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이걸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마케팅의 관점입니다. 아예 제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자 조사 생각을 담는 거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현실과 뭐 이상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속으로 그렇게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기술 개발을 다 하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마케팅 부서하고요, R&D 부서하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되게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다가 이제 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하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는 R&D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계속 주는 거죠. 이게 이거 가능하십니까? 계속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한다더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다른 좀 그 마켓 사실 영업도 넓게 보면 이제 그 마케팅의 일부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 그래서 아예 어떤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유기적입니다. 자, 요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3C 분석, STP, 4P.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왜 할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은 소비자들을 소비자들을 잘 알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인드. 소비자들을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까지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남을 때, 인력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왜 그랬다 그랬죠?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돼요. 우리는 독점 기업이에요. 우리는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이게 마케팅 전략의 이제 중요한 여기에 이제 이거를 거의 여기 이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서 이제 어떤 살만 붙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뼈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이제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3C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컨슈머죠. 고객, 소비자 여러분들의 어떤 제품, 서비스를 구매해줄 잠재 고객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객들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그럼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뭐 트렌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고객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잠재 고객들을 전체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사줄 수 있는 고객들을 이제 전반적인 그 고객들의 어떤 특성들, 뭐 트렌드, 뭐 최근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가 자사 분석입니다. 컴퍼니.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 그죠? 강점, 장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좀 뭐 수합 분석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이제 환경적인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기회 요인이 뭐 골프만이 그러면 지금 골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위험 요인에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골프에 좀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컴페티터입니다.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자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경쟁 분석을 할 때는 철저하게 소비자의 대체 관계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골프 관련된 그 장비다. 그러면 같은 골프 장비 업체만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거의 대체
대체 관계를 어쨌든 꼭 제품 관점에서 보지 말고요. 그 경쟁, 그래서 경쟁사들의 마찬가지로 경쟁, 여러분 제가 제안서를 볼 때 항상 유심히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분석을 철저히 안 하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들은 우리 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여러 가지 경쟁자들의 장단점,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3C 분석. 고객은 적은 아니지만 뭐 고객도 이제 지피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STP가 이제 거의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SPD를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데, 자, 경쟁이 되게 치열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소비자들. 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비자들은 간사합니다. 소비자들은 인지적 구두쇠이면서 되게 간사해요. 간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하나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만족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 다른 걸 요구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욕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어요. 옷도 예전에는 옷만 있으면 다 춥고, 그죠? 뭐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이러기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예뻐야 돼요. 그죠? 여러분도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면 되는데 맛있어야 되고 요즘엔 맛있는 걸로 안 되죠? 맛있으니까 어떻게 돼? 뭐까지 요구해요? 예뻐야 돼요. 음식도 막 되게 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욕구가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계속 그 고차원적인 욕구를 해결해요. 치약도 요새 보세요. 치약도 보면은 뭐 요새 옛날엔 이빨만 잘 세척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미백 치약도 원하고 뭐 입냄새 제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막 원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모든 시장을 다 차지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고 또 대체제는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시장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포기하고 따라오는 말이 뭐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포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장을 나눠보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미백 치약, 뭐 입냄새 제거 치약, 뭐 충치 예방 치약 나눠본 다음에 그 중에서 타겟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표적 고객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모든 시장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 우리 일부 그 중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집중하겠다라는 게 타겟팅이죠. 그럼 아까 여기서 3C 분석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왔겠죠. 우리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데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장비에서도 그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경쟁자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우리는 퍼팅에 좀 더 특화돼 있다라든지, 그죠? 그러면은 그런 쪽에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 욕구가 있는 고객들을 우리는 타겟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다 경쟁사 가져가. 우리는 여기만 먹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화이트닝, 미백, 환하게.
뭐 아까 퍼팅에서는 퍼팅의 교정에서는 우리 장비가 최고다. 그죠?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쟁자만큼 하는데 퍼팅은 특히 퍼팅 교정은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걸 이 고객들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해? 아까 고객은 뭐라 그랬죠? 포지셔닝을 하는 거는 이것도 ing가 들어가죠.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세뇌를 시켜야 돼요? 소비자들은 뭐라 그랬죠?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냥 한두 번 얘기해 갖고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단어로 얘기해야 돼요. 한 단어. 딱 혜택을 아까 하나로 딱 퍼팅. 이게 딱 기억이 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STP가 되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타겟팅하는 이유 뭐라고요? 모든 시장을 다 먹기가 어렵고 포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선택한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피는 포지셔닝을 구현하기 위한 전술이다. 이건 전술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프로덕트, 상품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아까 우리는 퍼팅에 이제 관심, 특히 퍼팅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막 아까 화이트닝 치약이다 그러면은 뭐 포장지 만들 때도 뭐 제품 만들 때도 당연히 어떤 깨끗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포장지까지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프로덕트. 첫 번째가 프로덕트고요. 두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격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만약에 우리는 좀 포지셔닝 할 때 좀 고급스러운 장비로 만약에 이제 포지셔닝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격도 좀 어느 정도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데 가격은 좀 저렴하게 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고객들이 이 가격하고 품질하고요 제대로 매칭을 못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원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냐면 가격이 비싸면 좋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조건 뭐 제품의 질은 별로 안 좋은데 무조건 가격만 높이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낮으면 안 팔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하고 이 STP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도 만약에 아니면 좀 더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포지셔닝 하고 싶으면 당연히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가야 되겠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또 P가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물론 여기 이제 B2B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B2C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제품을 어디에다가 어느 매장에다 놓을 것이냐. 예를 들면 명품인데 편의점에서 판매를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뭐 온라인 막 어디 G마켓 이런 데서 명품 판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품을 보면은 대부분 고급 백화점 매장에서 팔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역시 이거하고 포지셔닝을 구현하기 위한 전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이 이제 또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프로모션은 촉진입니다. 촉진. 그래서 프로모션. 그래서 프로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광고라든지 PR, 그죠? 뭐 인터넷, 뭐 온라인에서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고요. 뭐 여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광고, PR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모션은 크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세일즈 프로모션인데 세일즈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이에요. 그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와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1+1 행사를 한다든지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뭐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판매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다. 그런 걸 할 때도 당연히 예를 들면은 고가 제품 고급 전략으로 포지셔닝 했는데 할인 행사 뭐 50% 할인 행사하면은 오히려 자 소비자들은 뭐라 그랬죠? 소비자들은 인식에 그 단순하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혼란이 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고급 제품인데 할인을 한다고? 그럼 이거 뭐야? 그렇게 해서 의외로 망한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던 모 카드사에서도 보면은 플래티늄 카드를 지금은 이제 플래티늄 카드라는 용어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 고급스러운 카드잖아요. 연회비 한 30만 원, 40만 원, 뭐 거의 1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플래티늄 카드를 연회비 3만 원에 막 내놓고 그랬어요. 그럼 플래티늄 카드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 잃어버리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카드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플래티늄 카드에서 완전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실제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과의 싸움인데, 네. 일단은 좀, 네. 그래서 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마케팅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꼭 마케팅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일단은 그 여러분들 좀 되게 맛집으로 유명한 데 가보면 결국엔 고객 자기 음식을 먹어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러니까 맛있게 먹어주는 게 계속 메뉴 개발을 그 사람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소비자들이 원하는 메뉴를 계속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주고 그리고 왔을 때 되게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뭐 인테리어라든가 주변에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소비자한테 관심, 사랑을 갖고 있어야 나오는 것들이다. 그게 이제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케팅은 여러분들 순위에서 몇 순위냐? 저는 무조건 1순위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술 개발이 0순위라 그런다면 적어도 1순위 또는 동순위여야 된다는 게 마케팅과 기술 개발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후순위여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뭐 안타깝지만 현실이 또 그렇더라고요. 예, 다 물어보면 마케팅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마케팅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마케팅 추천 도서 근데 써놨는데 뭐 마케팅 옛날 책들인데 마케팅 불변의 일단 마인드를 잡기 위해서 좀 괜찮은 책인 것 같고요. 포지셔닝 오늘 얘기했던 어떤 포지셔닝과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뭐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들도 좋습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두 시간으로 당연히 모든 마케팅에 대해서 해결해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계속 뭔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마케팅은 어느 정도 독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공학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뭐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읽어보시고 또는 뭐 유튜브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만 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관심만 있으면 마케팅은 관심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누구나 잘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걸 또 적용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사업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관계. 이건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가 소비자랑 어떤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이게 공감이 제일 필요한 게 또 공감 능력이거든요. 근데 공감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 완전히 입장이 돼보는 거거든요. 그 소비자 입장이 완전히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야
너 같으면은 네가 만든 그런 제품 아이디어 네가 살래? 또 네가 쓸 것 같니? 예전에 실제로 제가 실무했을 때 그 세일즈 영어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비결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든 제품만을 이제 얘기를 소비자들한테 진짜 그런 마음으로 권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사고 싶지 않은데 소비자가 사겠냐고. 그 얘기가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살 제품이면요, 소비자들도 당연히 안 사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나도 안 사는데, 안 쓸 건데. 그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계속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